지금 오늘 이제 참석자분들이 복도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다 모셔서 얘기 나누는 시간 부족하니까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오늘 계속 이제 무대 인사를 이제 돌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주지훈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도 함께 하시는데 그 외에 또 마지막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정만식 배우분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풍성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네, 지금부터 차례로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먼저 김성훈 감독님부터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는 다들 아시죠? 이게 끝에 계신 이제 김성훈 감독님은 오늘의 주인공 하정우 배우님과 터널과 비공식 작전을 함께 하셨고, 또 바로 옆에 계신 주지훈 배우와도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공식 작전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주지훈, 하정우 두 분도 비공식 작전을 김성훈 감독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삼각관계처럼 얽혀있는 관계여서 오늘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 들려주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정만식 배우 분께서도 흔쾌히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를 설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이제 브로큰을 연출해 주신 김진환 감독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에 계신 김성훈 감독님부터 간단한 소감과 첫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쭉 해주시죠. 네, 이런 무대에서 하정우 배우를 오랜만에 보는데 여전하네요. 옆에서 말씀을 이렇게 재미나게 해주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성훈 감독이라 하고요. 하정우 배우분하고는 터널과 비공식 작전 같이 했고, 주지훈 배우님하고는 킹덤, 그리고 비공식 작전, 그리고 또 전만식 배우하고는 끝까지 간다 때 같이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분들 오랜만에 이러한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과 함께부터 인연을 맺어온 주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저도 탈출 개봉하고 영화관을 이런 기회에 이렇게 앉아서 관객분들 이렇게 마주하니까 역시나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고요. 남은 시간 많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브로큰에서 배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적절한 분량의 창모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끝까지 간다 이후로 저희가 인사를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앉은 게 김성훈 감독님은 또 오랜만인데 무슨 얘기를 나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정우 씨가 물론 이제 일당백으로 혼자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은 또 아군이 한 명 더 있는 게 또 전투력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앉아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큰 감독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객들과 첫 GV인 게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훈 감독님하고 주지훈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제일 먼저 그 김진환 감독님과 하정우 이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그 하정우 배우와 이 김진환 감독의 만남이 뭔가 좀 운명과도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김진환 감독님께서 그 앞서 양치기들이라고 하는 그 장편 데뷔작을 만드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미장센 영화제에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감독님의 단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고, 그 갑과 을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이 과거 이제 군대 시절을 함께 보냈던, 정말 자기를 괴롭혔던 선임을 이 사회에서 만나는 이야기여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하정우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생각이 많이 나서, 아, 그런 영향이 많이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그 하정우 배우님께서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양치기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이 김진환 감독님을 굉장히 좀 주목하셨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대화의 시작은 그래도 하정우 배우와 이 김진환 감독님이 어떻게 좀 만나고 시작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선자는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님께서 주선을 해주셨죠. 2020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제작사 대표. 네. 그러니까 한재덕 대표 사나이 픽처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랑은 개인적으로 베를린에서 첫 인연이 되어서 그 다음에 군도라는 작품을 같이 했고, 범죄와의 전쟁이 또 있었네요. 범죄와의 전쟁, 베를린 범죄와의 전쟁, 군도를 저와 같이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을 시작으로 좋은 인연을 계속 나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 브로큰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안을 받고, 또 마침 또 김진환 감독님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었고 해서 뭐 주저할 것도 없었고, 굉장히 김진환 감독이란 사람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화의 느낌만큼이나 제 그냥 첫 인상은 굉장히 뭔가 정제되지 않고 뭔가 제도권 밖에서 영화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한 사람처럼 느꼈었어요. 근데 아카데미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반전이었었고, 그러면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연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 주장과 고집이 확실한 연출자였고, 또 고집 그 기준 안에서, 그 기준 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현장을 이끌어가고 그걸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배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2005년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보면서 이제 하정우 선배님을 그 전에도 뵙긴 했었지만 그 작품으로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이제 제가 제대한 지 몇 달 안 된 이후였는데, 그때 그 영화와 선배님이 이제 연기한 그 인물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선배님에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갑가을이라는 단편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용서받지 못한 자와 이제 하정우 선배님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리스펙, 그때부터 좀 씨앗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꼭 영화를 찍게 되면 선배님하고 꼭 한 번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사실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좀 저한테 빨리 와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만식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 작품의 주선자가 이제 사나이 픽처스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입고 계신 그 후드티가 사나이 픽처스 후드티잖아요. 그래서 뭐 주진 배우님과는 또 역시 사나이 픽처스에서 제작한 그 아수라를 또 같이 하기도 하셨고,
뭐 아까 이제 말씀으로는 그래도 적재적소에 그 사나이 픽처스의 모든 영화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해야만 한다라는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읽어보면 안다 그래서 역할을 안 알려주시길래 읽어봤습니다. 읽었더니 참 오더라고요. 딱 제가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거 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잘 읽어보고 어떻게 연출해볼까. 늘 했던 식으로 폭력조직 보스인데 늘 하던 식으로 할까 어떨까 하다가 좀 어찌 보면 이제 동네 돈 좀 많은 형같이 꽤나 너그러운 형같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나긋나긋하게 좀 출연을 해봤습니다. 예, 짤막하게 제가 한 4회 차인가 이렇게 출연했었는데 분량은 좀 많이 나왔는데 예, 4회차를 그렇게 편집을 예. 그냥 춘천에 가서 한 일주일 있었더니 다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브로큰이 14번째, 15번째 영화인데 사나이에서만요. 그래서 14번째구나. 함께 또 늘 이렇게 사나이와 함께해서 또 행복하고 예 직원이죠. 이 정도면 뭐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성훈을 여쭤볼 텐데요. 사실 이번 작품은 그 하정우 배우의 굉장히 좀 변신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김성훈 감독님과 함께한 이제 두 작품 터널과 이제 비공식 작전에서는 좀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고 나오는 캐릭터인데 뭐 터널에서는 이제 하정우 배우가 이제 자동차 그 대리점 딜러였고 비공식 작전에서는 그 외교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성훈 감독님께서 이제 연출하신 작품의 하정우 배우와는 굉장히 달라서 뭔가 이번 작품의 하정우 배우 연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늘 하배우의 연기를 보면은 하배우 작품을 보면은 제 생각이 항상 짧았구나라는 걸 매번 깨닫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안다고 하고 하는 것이 참 건방진 생각이었구나. 두 작품 했으면 어느 정도 안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준 것 같고요. 그 터널과 비공식 작전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흔히 옆에 두거나 볼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옆에 두면은 좋은 친구. 그런데 이번에 작품의 민태 역할에 이제 하정우 배우는 옆에 두면 좀 끔찍한 친구 같은, 예를 들어 또 다른 결이지만 황해 군함이의 냄새도 좀 받을 수 있고, 저랑 했을 때는 좀 머리를 쓰는 인물이었다면 이 작품에서의 민태는 본능, 어떠한 숙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해남인가요? 그 찾으러 가는 거. 그 수도권 근처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갖고 해남으로 이제 찾으러 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가면서 어떠한 갈등이나 범민이 없고 어떠한 그 가야 되는 추동력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그쪽으로 찾아가는 모습들이 그 동물들이 자기 길 찾아다니는 어떠한 길처럼 어떠한 본능으로 어떠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배우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좀 머리를 쓰지 않는 그 동물 하정우라는 배우랑 뭔가를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셨나요? 요번 예, 지금 안 들렸죠?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네. 이 작품 보면서 보기 전에도 아마 배우분들, 팬분들도 저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배우분, 또 전 세계 배우분 중에서 한국어를 쓰는 배우로서 제스처가 가장 멋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손등으로 얼굴을 긋는 모습은 대부의 마론 브란도 이후로 가장 잘 긋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몸을 그만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역에서의 그 쇠파이프, 기역제로 살짝 꺾여 있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들이 매우 남달랐어요. 그거는 그 추격자에서 망치라든가 황해에서의 그리고 군도에서 그 도치역에서 그 조그만 칼 휘두르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것과 더 남다르게
뭐 스냅이라든가 그 템포가 되게 좀 일반적인 스윙과 많이 달라요. 그걸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중점해갖고 그 장면을 보신다면은 그 휘두르는 것이 그 현악기 악사들처럼 뭔가가 템포가 있는데 그러한 춤선, 몸선을 살릴 수 있는 액션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혹시 그 하정우 배우님 어떻게 뭐 여기 답하실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나 극찬을 해주시고, 네, 정말 애정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영화를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잠깐 그 액션이라는 것, 제가 생각하는 액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실제로 액션을 하는 것과 카메라의 액션이 담기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제가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류승환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배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영화 속에서의 카메라에 담기는 액션은 더 무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종합격투기나 어떤 그런 격투기에서의 그런 선이나 움직임은 사실 카메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실적으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액션 영화에서 카메라에 잘 담기는 그럴싸하고 사실적인 그 액션의 그러한 선들을 이제 연습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마 베를린에서 그때 준비를 하고 연습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진우 배우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은 뭐 함께 유튜브 출연도 꽤 많이 하셨고, 뭐 예전에 뭐 신과 함께를 비롯해서 비공식 작전에까지 두 분의 뭐 친구는 익히 뭐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작품을 보면서 뭔가 그 이 하정우라고 하는 이 배우의 어떤 새로운 면을 봤다라던가 뭔가 그 영화를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형이 시사에 초청해 주셔서 딱 가서 보는데 진짜 우아했어요. 까먹고 있었다. 너무 친하게 한 근 10년을 같이 여행도 너무 많이 다니고 같이 뭐 밥도 많이 먹고 거의 일반 동료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냥 형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고 막 같이 촬영할 때 너무 즐겁고 이러다가 되게 오랜만에 제가 하정우라는 형이기 이전에 선배 배우를 화면으로만 알고 있을 때 그때 봤던 어떤 그 느낌들이 확실히 그때도 강렬했지만 어떤 관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막 묻어 나오면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 아무래도 남성인 배우니까 그런 느와르물을 되게 좋아하는 어떤 관객 또는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뭐랄까 강렬한 반가운 그런 느낌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주진우 배우의 그 젠틀맨이라는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원래 그 흥신소 사장인데 어쩌다가 이제 검사로 오해를 받으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그 원톱 주인공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결이나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영화에서 어떤 그 원톱 주인공 그 민태와 좀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신 장면들 중에서 좀 유난히 좀 뭐 궁금했던 장면이라던가 혹은 뭐 그 민태의 장면 중에서 또 명장면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어떤 게 있으셨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아무래도 좀 강렬한 씬들이 남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여러 액션 장면들 이런 거 당연히 강렬한 씬이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는데 그냥 초반에 거기 그 정우이 나와서 그 고양이 밥 주고 거기부터 해서 나중에 임금 받으러 갔을 때 그런 약간 독샷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그냥 툭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찍어놓은 되게 날것의 샷들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리고 전 진짜로 만식이 형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정만식 배우랑. 근데 브로큰을 보고 저기 만식이 형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드디어 연기를 하는구나.
드디어 아니, 그만큼 좋았어요. 막 너무 왜냐면 이건 약간 개그고요. 그러니까 만식이 형, 그러니까 정만식이라는 배우를 기존에는 좀 뭐랄까 조금 강렬한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능적으로 쓰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내추럴하고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막 흘러 넘치고, 에스트로겐이 좀 나올 나이라 아름다워졌어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만식 배우님은 사실 그 비슷한 시기 사나이 픽처스에서 제작한 작품 이제 리볼버에서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출연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여기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럴 나이에요. 예, 호르몬이 변형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그 남성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첫 장에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뭔가 남자답게 또 보스스럽게 이렇게 보인다는 게 뭔가 다 카드를 다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제 딸은 그냥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했던 건데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 작품을 되게 흥미롭게 보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과거의 이제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필립 말로의 소설에 등장하는 그 사립 탐정들의 모습 같기도 했는데, 근데 되게 이 작품이 또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주인공이 경찰이나 형사, 사립 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인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태가. 근데 그런 민태가 그런 어떤 자신을 둘러싼 어떤 과거의 일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게 뭔가 되게 그 고전이나 어떤 클래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주인공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한편 떠오른 작품 중에 하나는 뭐 황해나 이런 그 출연하신 작품들 외에 그 최민식 씨가 출연했던 그 파이란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파이란이 떠오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출소를 해서 조직에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그 강제,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당하거든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정말 후배들도 업신여기고 그러는데 반해서 이 민철은 과거에 정말 셌던 것 같아요. 민태는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스트리트 파이터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후배 조직원들이 거의 벌벌 기거든요. 게다가 또 플래시북으로 잠깐 등장하는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의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말끔히 입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그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이 그 민태의 과거는 어땠을까, 전사가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김진환 감독님과 하정우 배우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민태라는 캐릭터의 전사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석태라는 인물과 함께 그 관계도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민태가 어떻게 보면 이 악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태의 본성은 되게 선하고 좀 좋은 영향력을 주려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게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태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동생 석태가 있고 그 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어떤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생기는 상황들을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식의 일들을 반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태는 이제 그 동생과 함께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쪽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발을 떼고 이제 온전한 어떤 인간 배민태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살았던 와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석태는 여전히 그쪽 세계에 발을 담그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맞이했을 때 이제 늘 민태가 그를 좀 이렇게 돌봐주는 어떤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 나가는 어떤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영화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사건에서부터 출발했을 때도 이제 민태는 이 죽음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 사랑하는 동생이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 또 그런 걸 파헤쳐야겠다는 어떤 의도, 그리고 문영은 왜 그렇게 사라졌을까라는 어떤 그 의도 자체가 되게 순수하고 되게 좀 옳은 의도이긴 하지만, 그걸 헤쳐나가는 방향성이 다소 이제 기존의 어떤 선한 어떤 주인공의 역할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이제 인간이 뭐 완벽하게 이제 선함으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는 않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영화에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민태라는 캐릭터를 주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속편이 나와서 어떤 그 프리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들이 좀 더 뭔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드렸더라면, 혹은 또 그 이속편에 대한 그 계획이 분명 있다라면 이 1편에 대한 이제 수많은 이야기거리들과 수많은 질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영화를 찍으면서 2편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뭐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스토리에서 이 배민태라는 인물이 어떻게 됐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생 석태와의 관계, 이 배민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전에는 어떤 모습들을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줬길래 저렇게 저런 리액션들이 나오게 될까,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었었고, 네. 제가 뭐 기자님 질문에 이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민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석태가 우리가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자이든 어떤 악인이든 그런 걸 떠나서 신영의 입장으로서는 가족이고, 어쨌든 이 복수의 여정, 또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 사람의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는 그냥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보다 민태의 행동이나 어떤 이 폭력성을 더 감독님께 더 극대화시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민태의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철저하게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표현을 통한 재미가 이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의 어떠한 규칙과 어떤 기준으로는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영화 안에서의 배민태의 폭력성은 분명히 재미라는 것에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또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명분이, 이 동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철석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동생의 죽음 앞에서 물론 어떤 가정과 어떤 형제들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형제나 가족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이해한 민태라는 인물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한 정말 폭력의 여정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폭력성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궁금한 게, 정말 그 싸우는 와중에 그 냉동 생선인가요? 그거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타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해남에 있는 다방에 가서는 또 사이다를 그렇게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좀 흥미로운 디테일이어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릴리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소품, 그 사이다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 사람,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순수하다라는 어떤 그런 뭐 사이다를 먹는다고 해서 순수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상대적인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낙차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분노의 정점이 있을 때 사이다를 찾는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감독님께서 그 사이다라는 것을 설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민태라는 캐릭터를 이제 설정하고 이제 선배님을 대입하면서 점점 이제 그 민태가 정말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그런 데 다방에 가서 본능적으로 저도 이제 사이다를 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목이 타고 민태 입장에서는 뭐 일단 갈증을 해소하는 게 우선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션 씬에서의 어떤 그 냉동 생선은 그 현장의 어떤 소품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선배님께서 직접 어떤 액션 그 상황을 연출을 함께 이제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그 냉동 생선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촬영 시기가 이제 거의 말미여서 이미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거의 민태와 이제 좀 어느 정도 동일시돼서 그 현장의 어떤 이 소품들이나 어떤 그 공간을 즉흥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좀 바이브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다시 한번 김성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그 아까 감독님께서 직접 연출하신 작품에 이제 하정우 배우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작품이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옆에 계신 주지훈 배우가 또 최근에 중증 외상센터로 굉장히 또 큰 인기를 얻고 계신데 그 작품 역시도 이제 함께 여러분이 제가 없는 거를 알고 이걸 또 이렇게 또 깊은 마음에 배려까지 하고 이 대장과 같은 마음으로서 구석구석을 잘 살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데 그 대장과 같은 모습은 있는데 또 속에는 아이와 같은 그 정말 개구장이 같은 아이가 또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지훈 배우는 연기할 때는 보면 아마 우리 구조 속에서의 동생이어서 그런지 항상 동생의 위치로 있는데 나이상으로는 동생인데 또 보면은 깊게 형들을 챙기는 또 어찌 보면 또 형의 모습 또한 이렇게 더불어 반대적인 면을 골고루 갖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두 분은 뭐 비교라기보다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배우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웃길까라고 하면은 연기적인 면에서는 연기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웃기는 거에서는 이 두 분이 용호상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남을 웃길 줄 알려면은 일단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심리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입장을 상태에서 저 사람 그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을 상당히 좀 배려하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훈 배우는 어떠신가요? 개그에 대해서요? 일단 개그는 제가 우리 한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죠. 네. 아니면 저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어떤 뭐 치과 아니라 제가 술을 좀 마셔야 된다든가 또 좀 사적 자리에 좀 능하죠. 좀 뭐랄까 일반적인 사석에서는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욕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정우 형은 정말 남녀노소 뭐 정말 공중파에서까지도 다 활용 그걸로 뭐 영화도 만드실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우죠. 저는 뭐 지금 뭐 개그로 시작했지만 얼마 전에 정우 형이랑 한 일주일 안 됐죠? 갑자기 연락 오셔서 만나서 그날도 좀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항상 정우 형한테 고마운 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개그 얘기가 왜 글로 갔냐면 제가 좀 뭐랄까 벌써 많이 서로 네, 많이 웃습니다. 전 아까 그 정환식 배우님 그 되게 재밌었던 게 뭐 이게
그 브로큰의 그 속편 얘기가 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영화의 마지막을 보고 있으면 좀 그 예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속편이 계획 중인데 왜 나를 죽였냐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휘두르기만 했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속편에 대한 생각이 여러 방향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야겠죠.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방향에 막 얘기하셔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이미 방향은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저는 굳이 뭐 어떻게 해서든 또 출연하니까 창모 아니어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오늘 그 객석 질문해 주신 분께는요, 친필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나가실 때 꼭 받아야 가시고요. 그럼 객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가로형으로 뭐 들고 계신, 저기. 다시 한번 손 들으세요. 예, 저기. 포스터를 바로바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정우 배우님이랑 주지훈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정우 배우님은 이제 그 민태라는 캐릭터가 거칠고 험악하잖아요. 막 욕설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의 실제 성격이랑 좀 닮은 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닮았는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지훈 배우님은 이제 브로큰에 안 나오시잖아요. 만약에 캐스팅이 되신다면은 어떤 캐릭터로 이제 캐스팅이 되고 싶으신지 그거 두 개 좀 궁금해요. 전혀 네 그렇지 않죠. 네,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어떤 폭력적인 어떤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정상인과 비정상을 이제 나누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또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을 하셨으니까 또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분명히 감독님께서 이 민태라는 인물을 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아마 만나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을 또 어디서 목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물을 만드신 저는 또 시나리오를 직접 만드신 또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네, 이 인물을 만들게 되었죠. 저는 저희는 이미 비공식 작전으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성재보다 제가 운전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성재 역할을 하면 미안해 성재야. 제가 정우 형 부기장으로서의 보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감독님한테 이 작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도 돼요? 하고 그리고 어떤 주연 배우님들하고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한 씬, 두 씬 나오는 이제 그 배우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하냐에 따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사를 최대한 길게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해놓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우님들에게 그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나오시는 배우님들하고 이제 따로 이제 그 전사와 그 이때 어떤 이 상황과 이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님에게 맡기고 그 전사와 어떤 그 이후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물의 서사는 좀 명확하게 구축을 해 나간 상태에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그 배우님들께서 그 촬영 현장 때 좀 더 감정적으로 더 집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식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그쪽 창모 역할 자체가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만식 선배님 영화를 보면서 그 창모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모와 만식 선배님과는 되게 동일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특별히 디렉션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설명 들으셨죠? 아 근데 이제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한국 영화든 뭐 독립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 식당에 그 출연한 그 양흥주 배우라던가 혹은 또 역시 그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 뭐 김시은 배우나 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중증외상센터 이제 박경원 이제 마취과 위로 이제 등장하셨던 뭐 정재영 배우나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 다 출연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연기를 보는 재미가 확실하게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또 역시 세 번째 줄에 뭔가를 들고 계신. 극 중에서 그 민태가 서태의 시신을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감독님한테 궁금한 건데 혹시 하반신은 어디로 갔는지 뭔가 의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알아서 했어요. 하반신은 이제 창모가 이제 따로 처리를 했고요. 그 하반신은 이제 여기 찾지 못하는 곳에 묻어뒀습니다. 네, 다음 분. 여기 또 세 번째 줄에 모자 쓰신 분.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타이틀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인물이 작업을 했던 어떤 소설이 이제 전문으로 이제 나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그 브로큰이 좀 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최종 부분의 결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브로큰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혹시 뭐 덧붙이는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같이 바른손 대표님이 계셔서 제목을 바꾼 이유를 바른손 대표님한테 직접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근데 감독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최윤희 대표님께서 답변해드릴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마이크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포스터도 같이 드리죠. 저희가 제목 관련해서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야행이라는 거에 이제 제목에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목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행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이 영화 속의 그 소설, 호령의 소설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설 말고도 그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면 좋겠다. 그게 더 많은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제목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가장 뒤에 계신 분 한번 받아볼게요. 네네. 검은 옷 입으신 한가운데.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하정우 배우님이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이제 민태가 계속 쇠파이프를 들고 만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주지현 배우님이 그 영화를 보고서 특정 장면에서 배우로서 나도 저건 직접 연기해보고 싶다 또는 저 장면은 연기하기 어려웠겠다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만식 배우님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셨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정해져 있던 노래였는지 아니면 직접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신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로 예를 들면 뭐 신체적인 건 당연히 정웅이 했던 뭐 1대 다 액션이 되게 힘들겠죠, 신체적으로. 근데 제가 막 옛날에 공작이라든가 아수라 같은 거 했을 때 기억해보면 마지막에 두 분이 앉아서 대화하잖아요. 그런 씬들이 보시는 관객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이 쪽쪽 빠지거든요. 왜냐면 그게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연기를 하는 건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거를 모니터했을 때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리테이크하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그리고 만식이 형 그 노래하는 씬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 촬영을 핑계로 그냥 저녁에 해질쯤에 가서 소맥 말아먹고 대기하다가 노래 부르라면 뭐 하고 뭐라고 크리처럼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씬 찍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해봤죠. 네, 뭐 시나리오에는 이제 뭐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곡은 아니었고요. 이 곡은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곡을 쓰게 되면은 저작권 요가도 발생이 됩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고액의 지출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야 하여 이 곡은 만드는 곡입니다. 황상준 음악 감독님이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을 하셔갖고 지금 현재는 발매가 됐습니다. OST가. 그래서 황상준, 아시겠지만 가수 정홍일 씨가 지금 저 말고 정홍일 씨가 그 싱어게인에서 머리 길었던 락커분 있잖아요. 싱어게인 1에서 2등 하신 분. 그분이 불러주셔서 지금 발매가 된 거고, 잘 못 부르지만 애는 써봤습니다. 저는 진짜 스마트폰을 갑자기 꺼내시길래 반주를 쳐주신 줄 알았어요. 라이브 안 돼요. 라이브 노래 못해요. 세상을 어른으로 사는 게 가끔은 너무 힘이 들어도 뭐 그런 식이에요.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주지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하정우 배우님과 여러 액션을 찍으셨는데 이번 영화에서 특히 더 돋보이는 액션씬이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선 있잖아요. 그 멸치 큰 거 갖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아마도 현장에서 막 제가 같이 찍었으면 막 저 진지하게 준비하는데 그랬을 거예요. 주준이 큰 멸치 먹어봤나? 이러면서 그랬을 개그가 너무 뻔하고 그리고 뭐 워낙에 정우 형도 저도 형한테 배운 거지만 짝태 그리고 하와이 가면 아침에 북엇국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전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씬을 같이 찍었으면 왜냐면 그 액션씬이 되게 위험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되게 작은 거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정말 안전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액션을 찍으려면 되게 긴장되는데 아마 아침부터 형이 막 그런 위트로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그 생선은 그게 강릉에서 찍었잖아요. 강릉에 무슨 항이죠? 부산항이었나요? 하여튼 강릉에 하여튼 어떤 항에서 찍었는데
원래는 계획된 건 없었어요.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 생선 액션은. 근데 현장에 갔는데 실제로 그 냉동된 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술팀하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완전히 즉흥적이었죠. 이것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근데 사실 보통 액션씬을 하면 안전소품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녔던, 배밑에가 들고 다녔던 그 쇠파이프도 그 고무 재질의 안전소품을 미리 제작을 해서 이제 액션씬 할 때는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졸업 영화 찍으려고 이제 제작비 벌려고 겨울에 또 배관 설비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쇠파이프를 자르고 이제 재단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춥고 손은 시린데 그 쇠파이프, 차가운 쇠파이프를 만지고 있으면서 뭔가 되게 좀 날서 있고 상당히 좀 폭력적인 어떤 느낌을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민태라는 캐릭터를 이제 만들게 됐고, 민태의 어떤 그 어둠의 세계 그 이후에 어떤 직업을 줘야 됐을 때 어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쇠파이프를 애정하게 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설정은 감독님께서 하셨지만 그 정작 그 사용하는 주인공은 또 하정우 배우셔서 뭐 그립감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내가 이 러닝타임 안에서 계속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어떠셨는지도. 네, 일단 그 무게감이라든지 그립감이라든지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거 하나만 소지하고 다니면 뭐 걱정은 없겠다랄 정도로 이게 실제 이거를 이제 들어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배우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러한 소품이 말이 돼야 사실은 그런 액션이라든지 이게 그 안에서 타격을 했을 때, 상대방을 타격을 했을 때 거의 한 방 맞고 기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휘둘러서 정통으로 맞으면 다 즉사하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굉장히 하여튼 흉기 정도의 어떤 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기할 때 하여튼 굉장히 배 밑에는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네, 믿을 구석은 쇠파이프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서 피하고 합을 맞춘 아마 무술팀이 굉장히 찌껍하면서 으로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또 이 동지들 만나갖고, 그리고 관객들 앞에서 영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뭐 비록 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영화관에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마주치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건 참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오늘 브로크팀 덕분에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 관객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좋고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그리고 브로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못 짧았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브로큰 마음에 드셨다면 내 스타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잘 간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김진환 감독님이 이 작품을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저도 작품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김진환 감독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올 한 해도 좋은 날들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노래요. 삐지를 깔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궁금증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또 차기작에 많은 또 작은 소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잘 쓰란 얘기죠. 잘 부탁할게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이 GV 시간을 많이
감사합니다.